안녕하세요. 굿데이 김동미입니다. 자, 오늘은 코로나 확진자가 1,800명 정도 늘었다고 하는데요. 하루빨리 코로나에서 좀 벗어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자, 오늘 소개드릴 종목은 전문건설업 면허 중 철근 콘크리트 공사업 면허 취득하기에 대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철근 콘크리트 공사업의 업무 범위를 확인해 볼게요. 일단 철근 콘크리트 공사업은 철근 콘크리트로 토목, 건축 구조물 및 공작물 등을 축조하는 공사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저희가 얘기하는 거푸집 공사, 콘크리트 공사, 조립 공사, 철근 가공해서 하는 공사들은 모두 철근 콘크리트 공사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철근 콘크리트 공사업 면허를 취득하시지 않으시면 1,500만 원 미만의 공사만 진행이 가능하고요. 철근 콘크리트 공사업 면허를 취득을 하시고 나면 1,500만 원 이상의 공사 진행이 가능합니다. 입찰을 보시거나 하는 경우에는 철근 콘크리트 공사업 등록이 되어 있어야만 가능하다는 것 확인하시고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는 철근 콘크리트 공사업의 등록 기준을 확인해 볼게요. 먼저 철근 콘크리트 공사업의 등록 기준은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 장비 이렇게 네 가지의 기준에 합당하게 준비를 하셔야만 철근 콘크리트 공사업 면허를 취득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사무실, 시설 장비가 되겠죠. 등록 기준은 모두 증빙 서류가 준비되었다라고 하면 사무실의 소재지, 법인의 경우에는 본점 소재지에 해당하고요. 개인 사업자는 개인 사업장 소재지에 있는 시도 내 관할 군이면 군청에 접수를 하겠죠. 공사업 등록 신청을 합니다. 공사업 등록 신청을 완료하고 나면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사업 등록 심사하고 수리해서 각 대표님들께 통보를 하게 되고요. 통보를 받으신 대표님은 시군구청에 방문하셔서 철근 콘크리트 공사업 등록증과 등록 수첩을 수령하시면 철근 콘크리트 공사업 등록이 완료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세부적으로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 장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확인을 해볼게요. 자, 먼저 철근 콘크리트 공사업의 자본금 등록 기준입니다. 법인 사업자와 개인 사업자 모두 동일하게 1억 5천만 원 이상을 준비하시면 등록이 가능합니다. 세부적으로 확인하시면 일단 법인의 경우는 납입자본금, 법인 등기부 등본상에 등재되는 자본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납입자본금과 실질적인 자본금, 재무제표상의 겸업자산, 부채 등을 제외한 실질적인 철근 콘크리트 공사업을 위한 실질자산 두 가지가 모두 1억 5천 이상 충족이 되어야 하고요. 개인 사업자의 경우에는 실질적인 자본금만 충족이 되면 가능합니다. 자본금이 모두 준비되었다라고 하면 재무제표상의 겸업자산, 부채 등을 제외하고 건설업만을 위해 실질 자본금을 판단을 하고 신규 법인 같은 경우는 20일, 기존 법인은 30일 이상 은행 평균 잔액을 유지한 후에 기업 진단을 받아야 하는데요. 이때 기업 진단은 회계사나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서 진행을 하고 적격 판정을 받아서 기업 진단 보고서를 첨부해서 시군구청에 제출하시면 자본금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철근 콘크리트 공사업의 공제조합 등록 기준을 확인해 볼게요. 개인 사업자와 법인 사업자 모두 자본금이 동일하기 때문에 공제조합 출자금 역시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공제조합은 건설업에서 발생하는 각종 하자나 채무 등에 대해서 보증을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꼭 반드시 철근 콘크리트 공사업을 보유하시기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를 하셔야 되고요. 기존의 사업자 같은 경우는 개인 사업자든 법인 사업자든
미리 전문건설 공제조합에서 진행하는 신용평가를 받으시고 신용평가 등급에 맞춰서 CC등급이 나오기도 하고 C등급이 나오기도 합니다. 등급에 맞춰서 진행을 하시면 되고요. 신규 사업자의 경우는 대부분 C등급의 54자에 해당하는 약 5천만 원에 대해서 출자금을 예치를 하고 보증가능 금액 확인서를 발급받아서 첨부를 하게 됩니다. 이때 공제조합 출자금은 언제까지 보유해야 하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공제조합 출자금은 철근 콘크리트 공사업을 유지하는 동안은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하고요. 면허 등록 후 2년이 지나면 한 60% 정도는 대출이 가능합니다. 자금 이용의 계획이 있으시면 그 대출 일정에 맞춰서 계획을 세우시면 가능하실 것 같아요. 다음으로는 철근 콘크리트 공사업의 기술 능력에 대해서 확인을 해볼게요. 먼저 도표에서 확인하신 바와 같이 건설 기술인은 2명 이상입니다. 세부적으로 내용을 확인 한번 해보면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 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 기술인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 자격 취득자 중 2명 이상입니다. 기술자로 등록된 2명은 2명이죠. 반드시 4대 보험 필수로 가입하셔야 되고요.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1인이 자격증을 여러 개 소지하셨다 하더라도 한 자격만 인정이 가능하고요. 간혹 기술 인력으로 등록되신 분이 퇴사를 하거나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50일 이내에 다른 분으로 교체해서 꼭 채용을 해주셔야 하고요. 등록 기준에 맞춰서 기술 능력이 비지 않도록 하셔야 나중에 행정처분 받지 않는다는 것 확인하시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철근 콘크리트 공사업의 등록 기준 중에 마지막에 시설 장비 기준에 대해서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철근 콘크리트 공사업은 장비에 대한 기준이 없어요. 장비를 보유해야 하는 의무사항은 없고요. 다만 사무실은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사무실은 철근 콘크리트 공사업을 위한 전용 공간을 준비해 주시면 되고요. 제출 서류는 건축물 대장, 건물 등기부 등본, 사진, 임대차 계약서 첨부해 주시면 됩니다. 간혹 임대가 아니고 본인 건물이신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서는 첨부하지 않으셔도 가능하십니다. 그러면 사무실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준비를 해야 할까요? 사무실의 기준은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이나 오피스가 적합하고요. 그리고 소재지는 당연히 본점 소재지나 아니면 개인 사업장의 소재지와 동일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무실에 컴퓨터, 책상, 전화, 사무용품 등은 당연히 마련이 되어 있어야 하고요. 그리고 혹시나 타 업체와 공동으로 사용을 하는 경우가 간혹 있으세요. 그런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사용을 같이 하더라도 공간 분리가 완벽하게 되어 있어야 하고 출입구가 별도로 있어야만 인정이 가능하다는 것 확인하시고 진행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해서 철근 콘크리트 공사업에 대해서 모두 설명을 드렸고요. 지금 설명드린 부분보다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을 원하시면 저희 아래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언제든지 상담 가능하세요. 그러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